갈등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정말 식물 총장인 것처럼 다 죽은 듯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일 날 윤 총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러한 지지의 표현의 상징물이 바로 화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금 앞에 화환이 한 350여 개가 넘는 화환들이 전시되었고, 그것이 또 많은 화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2탄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 11월 3일 날 진천 연선에 가서 신임 부장, 그야말로 이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특강 발언 내용도 지난 22일 날 국감장에서 발언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큰 맥락은 바로 뭐냐면,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인사권, 그 다음에 감찰권을 가지고 본인을 흔들고 내쫓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 2년을 끝까지 채우겠다. 그리고 임기를 채우고 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찾겠는데, 그 길은 정치에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정치 무대에 대비하는 제1성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총장은 식물 총장이 아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총장으로 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 의지의 표명이 지난 월 말에 대전 고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탄이 터져 나왔고, 이번에 11월 3일 날 진천 연선에 가서 제2탄이 터졌다. 그래서 제2탄은 바로 뭐냐? 이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일종의 지시잖아요. 당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반드시 하라. 이것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한 얘기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제대로 MB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통째로 다 흔들지 않았느냐.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칭찬해줄 만하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여준 거 아니냐. 내가 치려고 하는 이전 보수당 정부 완전히 다 쳐가지고 대통령 2명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장 3명 감옥에 집어넣고, 또 대법원장 사상 초유로 감옥에 다 집어넣는 대성과를 얻었으니, 이 정도로 내가 끝까지 신임한다는 표시 중 하나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이렇게 아마 정치적 수사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 수사는 대통령이 그만큼 판단 능력이 약하다. 그야말로 대통령도 누굽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 한 말이 바로 실세에 대한 수사도 멈추지 말라, 이런 당부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정권에서는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11월 3일 날 윤 총장이 진천 연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즉,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검찰 개혁이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내년 7월에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스다, 컨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이미 대전 고검에 가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 개혁의 목표, 바로 공정과 평등에 있다, 그런 수사를 하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진천에 가서도 했어요. 법무연수원에 가서도 이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검찰 개혁의 목표다, 이러면서 심지어 불란서 혁명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사건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것은 불란서 혁명에서까지 신성시하고 있는 그러한 개혁인데, 이거를 추미애가 감히 건들고 있다. 더 이상 본인은 추미애 수사지휘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추미애식 지휘는 따라갈 수 없다,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맞받은 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정하고 평등한 검찰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곧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신임 부장들이 이러한 검찰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점은요. 검찰 개혁은 공정하고 평등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고 저도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 추미애가 맞받아치면 치실수록 그동안에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공을 갖출 만큼 갖췄으니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러한 사실상의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도 추미애가 말하자면 불을 붙인 검사의 난, 즉 개혁이 답이다. 예, 개혁이 답이다. 이랬잖아요. 커밍아웃 해라. 좋다. 개혁이 답이다. 너희들 인사조치를 내가 하고 있는 건 모르느냐? 이런 보복성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지금 200명, 300명 방금 전에는요 400명에 육박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즉 2,000명 중에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와대에서 100명 정도? 그거 2,000명 중에 100명인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전혀 안 흔들린다. 요게 청와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0명으로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진천 메시지가 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열렬한 윤 총장의 지지를 밑바탕 삼아서 윤 총장이 제대로 이제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지금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것들이 추미애 발언이 먼저 1시간 정도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진천 강연보다. 추미애가 진천에 강연 가면 뭐 얘기할까 하는 거 자기 수족도를 통해서 다 입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그 정점에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중립은 윤석열 총장이 내린 검찰 중립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예요. 근데 추미애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 정치적인 언행을 삼고 있다. 일단 윤석열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러한 언행, 자기가 지휘권을 행사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1월에 들어서 국감 이후 제2라운드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검찰 개혁을 주고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한 400명 정도가 이 검찰 내부망에 검난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징을 보면 우선 10년차 이하가 이 비판 댓글을 단, 즉 커밍아웃한 검사의 81%가 10년 이하의 평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장, 차장 검사는 극히 일부에 해당되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최대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무려 지금 48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이성윤이잖아요. 이성윤이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똑같아요. 왜? 이성윤은 문 대통령의 경위법대 후배잖아요. 추미애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잖아.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 듣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중앙지검의 현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10년차 이하가 81%라는 얘기는 인사해봐야 나는 두렵지 않다. 예, 지금 중간 간부까지 얼마나 좌천당했어요. 그러나 좌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백장을 지금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온라인 선상의 검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성윤 지검장은 이렇게 검난에 참여하는 중앙지검 숫자 48명이나 될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성윤, 추미애와 같은 라인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반윤석열. 동부지검장이잖아요.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뭐한 사람이죠? 추미애 아들 무혐의로 처리한 사람이 김관정이에요. 그러면서 김관정이가 이 추미애 아들 무혐의로 처리할 때 무신당한 사람이 바로
김대희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김대희가 지금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 이 김관정의 여러 가지 답변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동부지검장을 전격적으로 대검에 지난 3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윤과 김관정, 즉 친추미애 검사장들이 상당히 이제 법적 소송 대상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사이란 한쪽에서는 고발 조치 이런 걸로 인해서 추미애 라인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지금 상황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이제 곤욕스러운 것은 청와대 추미애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일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었어요. 그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조두진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5번이나 물었어요. 자,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 소임을 다하라. 이거 맞느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딱 5번을 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핵심 당국자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은 시인이에요. 여기서 대통령이 한 말을 맞습니다라고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맞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이제는 추미애 자를 시간이 더 오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 정세균 총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도 정세균 총리가 지난 4일날 국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답변 시간에 대정부 질의답변 할 때도 홍준표 의원이 정세균 총리한테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갈등 관계 총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끼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보겠다. 까지만 그때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4일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눈만 뜨면 법무장관하고 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 이참에 두 사람 다 해임을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만 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법무장관과 총장관의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거 잘 알고 있다. 예,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한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 얘기는 겉으로 보면 두 명에게 그야말로 공평하게 반반씩 나눠가지고 책임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해줬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장했는데, 총리가 무슨 대단한 총리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총리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해봐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윤 총장이 밝혔는데, 정세균 총리가 건의한다고 그걸 받아들여갖고 한 사람만 잘라내겠어요? 둘 다 잘라내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남느냐? 결국 추미애만 남는다. 왜? 추미애는 이미 여론에서요, 평가가 끝났어요. 여론에서 평가가 끝났어. 그러니까 평가가 끝난 추미애만 이제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인사권, 감찰권, 수사 지휘권 가지고도 윤석열을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미애가 뭘로 흔드느냐? 특활비를 가지고 흔들어요. 특활비가 흔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전직 국정원장들 영창에 보낼 때 뭘 써먹었어요? 특활비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특활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뇌물죄로 해서 다 구속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금년도의 경우 94억인데 도대체 이 엄청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 94억 사실상 대선장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가 그러니까 뭐라고 또 그닥고 있느냐면 그 중앙지검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맞받아치니까 무슨 소리냐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빠져요. 이게 추미애 지금 장난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은 이제는 특활비까지 동원해서 흔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 오히려 더 열받고 황당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검난을 더 뭐라 그럴까요? 부채질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추미애가 검찰 개혁 특활비 가지고 윤석열을 몰아치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리고 또 뭘로 몰아칩니까? 이 부인 그 다음에 장모 사건 가지고 몰아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의 가족에 대한 사안을 4일날 반부패 2부로 전격적으로 배당을 끝내버렸어요. 그동안에 반부패 수사 2부 이건 특수부나 마찬가지인데 안 받겠다고 버티다 왜?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내부 검토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자가 압수수색까지 할 무리한 수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계급이 문제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밀어붙이는데 반부패 수사 2부장이 뭘로 더 버티겠어요? 더 이상 못 버티지. 그래서 전격적으로 배당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더 압살하는 작전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에 맞받아 쳐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원전. 여러분들 아시죠? 원전 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검찰 서류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말단 실무자들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기관이 되게 엄중해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했어요. 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실을 압수했다는 얘기는 이 사장이 누구냐면 최이봉이에요. 최이봉이 누구냐? 탈원전할 때 청와대에 비서관 했어요. 이 산업정책 담당 비서관. 그래서 이 세 기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이렇게 중앙부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이 탈원전과 관련된 이 비리 의혹 지금 이미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끝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서 윤석열 총장을 흔들려는 이러한 기도에 맞받아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검찰 수사의 쟁점은 지금 현재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감사 결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대충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지금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핵심적으로 이 중범은 바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조작이 있었는지,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러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감사에서 이 국감에서 이 감사원의 이러한 이 감사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손보려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사원장이 열받죠. 당연히 노영민이 말 이해할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바로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감사원장 이 두 사람이 탈원전 의혹을 가지고 칼을 빼서 이제 휘두르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추미애가 이제 결국은 뭘로 또 흔들었냐면 이번에 MB 대부분의 최종 확정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김학의 마찬가지 또 판결이 있었잖아요. 전부 유죄 판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MB 정부 이 수사한 김학의 수사한 무죄 혐의로 무혐의 처리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현재 검찰 수사부는 이러한 이 MB 사건만 보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도록 만들겠다. 사과 없이는 개혁은 없다. 이렇게 또 강한 전투 의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저의 지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이 김창균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11월 5일자 칼럼인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분에 걸쳐서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검찰개혁, 김창균 칼럼인데요. 검찰개혁, 그리 당당하면 추미애 서울시장 후보 내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요지는 서울에서만 5선했고 출마 의지가 강하다. 더군다나 성범죄 보선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적격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추해 검찰 난도질 응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 공약 잘 실천했다는 뜻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추를. 그런데도 만약에 딴 후보를 찾는다고 한다면, 추를 이용만 하고 버리는 사기극이 될 것이다. 이게 김창균 칼럼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쭉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10달 동안 인사, 수사지, 감찰이라는 칼세 자루를 원없이 둘렀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감찰부마 같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통째로 지방으로 자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했다.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70년 헌정사에서 전임 법무장관들이 단 한 번 꺼냈던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나 발동했다.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 측근들은 감찰로 옥죄했다. 추 장관의 칼춤은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의 힘을 빼는데 목적이 있었다. 추 장관은 그걸 검찰개혁이라 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과 정반대로 검찰개혁을 정의한 것이다.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 장관에게 항명한 검사 300여 명도 윤 총장과 같은 의견이다. 검찰 전체 구성원 2,150명 중 1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며 내목을 치라고 한다. 예산 일이 아니다. 문정권 사람들은 집권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과 함께 국민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며 나가시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첫 반발 성명을 낸 검사에게 커밍 아웃 해주시면 좋다. 개혁만이 답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항명 검사들이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청원에 4일 오후 현재 40만 명 넘게 동의 입장을 밝혔다. 9년 전에 떨어진 조국 지령에 따라 진성 친문지자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마침 적절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선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몰려 사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이자 모든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용광로 같은 곳이다. 5천만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신 부를 수 있는 표밭이다. 그 서울시장 선거에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을 여당 후보로 내세워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라는 거다. 그 적임자로 추미애만한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권력기관장 회의 때 국정원장, 행안부 장관 같은 다른 참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과 동시에 입장했다. 추 장관에 대한 신임을 보란듯이 표출한 것이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지휘권을 세 번째 발동했을 때 청와대는 하루 만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을 실어줬다. 물론 대통령 뜻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내건 대표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추 장관의 말 많고 탈 많은 검찰 손보기가 자신이 그려온 검찰개혁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응원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임기 4년을 마친 문재인 여권을 결산하는 자리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국민 약속을 앞장서 실현시킨 책임자를 후보로 내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더구나 추 장관은 서울 지역구에서만 5선 의원을 거쳤다. 지난 4월 총선에 불출마한 이유 중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도전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멱살잡이를 하는 와중에 법무부와 관련 없는 부동산 정책에 운수를 둔 것은 자신이 서울시장 꿈을 내비치려는 의도였다. 이번 보선은 전임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 때문에 치러지는 까닭에 여성 후보를 내세워야 명분이 선다는 주장도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서울시장 여당 후보의 추미애 외에 다른 카드를 꼽기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권이 굳이 다른 선택지를 찾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이다. 추 장관이 나서면 선거에서 지고 정권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든 추미애 방식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정권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 민심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척 했다면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추 장관을 이용해 먹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사기극이란. 자,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자택과 집무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 이 별도로 또 다른 참고 자료를 최근에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가 탄탄해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이걸 금방 자료가 아주 명확해서 이걸 보고 판사가 금방 영장을 발급해줬다 이랬다는 겁니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알아서 보내줬다는 것인데 검찰 쪽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봐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도 월성 원자력 1호 조기 폐쇄 관련해서 이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 감사가 이렇게 방해받는 건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이 감사가 착수하기 전날 바로 산자부에서 관련 자료 444건의 자료들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휴일 심야에 나와서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폐쇄하는 파쇄하는 이런 증거 인멸도 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력이 있다.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뭐 가동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조기 폐쇄시키려고 경제력이 없다 하는 식으로 경제력이 낮다는 걸로 자료를 말하자면 조작을 했다 하는 게 지금 감사의 핵심 요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감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으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못하게 압박 내지는 감사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앉혀라 하는 그 인사에 대해서는 압박도 있었다. 그렇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주 그런 압박을 잘 견디고 감사 결과도 결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뭐 그런 거는 국책 사업이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요게 다 조목조목 지적을 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든 또 그 감사 자료를 받아든 검찰로서는 이미 고발이 된 상황에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당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 여권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중점 정책인데 이걸 조사하냐? 이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를 한다 하고 또 마구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 건 아니지만 대전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바로 그 수사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용관성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취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검찰에서 이게 빨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 감사원에서 미리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많아서, 뭐 처음부터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목록을 작성하고 어디 가야 된다는 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미리 연구해놓고 조사해놓고 한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그대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과 검찰이 대검이 딱 협조를 해가지고 이 원전 자료 조작 또는 경제성 데이터 타당성이 낮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수사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전지법은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 영장에 100% 가까운 영장 발부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자부 자료 삭제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료가 대부분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도 정도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관여됐다고 하면 그 청와대에 대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법리를 어기고 현행법을 어기면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의 무서운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독립돼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 결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산자부 장관 백운기고 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청와대에서 나왔거나 대통령 공격 사항이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 1호는 언제 폐쇄하느냐라고 행정관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에게. 물으면 이제 청와대 이 보좌관 중에서 산자부에 연락을 해서 산자부 과장이 산자부 장관에게, 백운규 장관에게 청와대에서 언제 폐쇄하느냐는 물음이 있었다. 그걸 듣고 산자부 장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물었다는 것은 바로 지시한 거와 동일한 언어로 보인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비판에서 검찰은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짜서 그렇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딱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고 거기에 바탕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니까 뭐 딱딱 수사 포인트가 나와서 그대로 맥을 짚어서 수사를 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연합하고 있다. 두 사람이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뭐 감사원장은 수차례의 정부 여당 측의 압박에도 꿋꿋하게 감사를 진행한 입장이어서,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규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정기관에서의 원칙입니다. 자,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 영장 발부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자의적 수사가 아니라 사법적으로 아주 잘 통제돼 가지고 나온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그게 이제 이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보고 검토를 해서 발부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서 정치가 팩트를 덮은 게 옳은 일이냐,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더 씌워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운운하면서 이 정치적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정말 옳으냐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는 비리를 또는 잘못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게 이 사법기관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검찰에 보고 정치적인 뭐 이야기, 의미가 있다 하지 말고 이게 민주적인 통제로 하면서 뭐 정치 자꾸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원래 수사 방향대로 원칙대로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것도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지금 4년 차에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통해서 검찰로 넘어온 자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4대강에 대한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도 했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정권에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비리라고 하면서 마구잡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탄핵시켰고 구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드러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라고 그걸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비리가 있으면 뭐든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고 감사원이 그걸 하라고 있는 기관인데 그 감사원이나 검사가 아주 힘없는 서민들이나 아주 하부기관들에 대해서만 수사 조사해가지고 사법 처리한다면 이거야말로 정권에서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권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해 7월 달에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하도록 막는 이거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다. 이게 너무 이 정권이 말 다르고 속 다르고 정말 앞 정권을 탄핵할 때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의, 공정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자기 정권에서는 하나도 또 소통되지 않는 엉터리가 아닌가.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감사원과 검찰이 협력해서 원전이든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그 사람이 인격에 하자가 있는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막말, 망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워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의사 표현을 할 때 눈치 보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알릴레오 시즌3은 교양서를 다루는 도서 비평 프로그램으로 이날 존 스튜어트 미리 자유론을 주제로 첫 방송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론 속 한 문장인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아무런 반대, 도전이 없는 통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생각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성장하며 가지게 된 생각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견해를 말할 때 사회에서 오는 압력이 무서운 것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국보법 같은 것은 자유론에 비춰오면 존재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가 소수 의견이 어떤 해로운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유 이사장은 일베류의 저런 것도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홍했다. 그는 이번 시즌을 칙 비평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다면 이런 것 하셨을 것 같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셨었는데 깨어있고자 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수사 언급 파장 공수처서 할 일 범여권 맹공.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수사 발언에 후폭풍이 거세다. 범여권은 잇따라 윤 총장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견제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이 최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통해 검사를 만나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범여권은 이를 정치적 언행으로 규정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대권주자 선호도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에 대해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표적, 과잉 수사, 짜 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한테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전국을 돌며 정치로 내몰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측근을 수사하는 검사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검찰과 언론 세미나에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했는데 정말 문제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7월 15일부로 공수처에서 하기로 했다. 출범은 아직 안 됐지만 입법적으로 넘어간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 기류에 대해 국정감사가 지나고 점입가경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현대로 지휘를 벗어나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윤 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한 뒤 이는 윤 총장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면서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지시한 특활비 조사 논란, 법사위 여야 의원들 검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집행에 대해 조사하라고 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문서 검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 대검에서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과 추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이야기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월 평균 8천만 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공판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연간 10억에서 20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활비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활동에 쓰이는 경비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돈이야말로 목적에 맞지 않게 장관이 주머니 돈처럼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